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마도가 근근히 이어오던 한국 관광객이 끊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로가 된 상태인데 불매운동 이후에도 한국 관광객은 근근히 방문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일본은 한국을 막아버렸고 대마도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일본의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대마도시청 문화교류자연공생과 해아미 히로후미 과장은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 경제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관광산업이 공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엔 한국 관광객 35만 6천 명이 대마도를 찾아 900억 원가량 경제효과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경제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900억 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도 인구가 3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한국에서 지원한 셈입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연간 1200만 원씩 한국에서 대마도 인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대마도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매너가 없다는 등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식당이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말 그대로 제로. 식당들은 빚을 내어 식당을 차렸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것이 대마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대마도에서는 극우 세력 등이 혐한 시위도 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마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불매운동 및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대마도 항구에서 내리면 한국인들이 꼭 가본다는 히타카스 항구 인근의 빵집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인이 줄 서서 먹던 인기 라멘집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증발했습니다. 라멘집 점주인 마에다 씨는 이미 작년 9월경에 90% 이상 손님이 급감했고 현재는 완전히 제로라고 전합니다. 특히 대마도는 한국에서 배편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어서 일본인조차도 교통비가 너무 비싸 갈 수도 없고 막상 여행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것이 많이 없는 곳으로 온전히 한국인에게만 기대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소위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거나 완전 회상하게 해준 일본의 소도시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방관광업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곳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저가 항공과 관광상품이 대거 개발되었고 이것이 마침 일본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일본 지방관광의 르네상스였다고 지난 5년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부 한인들은 일본 본토보다 저렴한 대마도의 부동산 혹은 렌터카 산업에 투자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대마도에서 20년 넘게 낚시 민박을 운영했던 한국인 A씨는 수출 규제 이후 1차로 90%의 손님이 감소하는 충격이 온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년간의 사업이 사실상 끝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에서 건너온 많은 낚시꾼들로 한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을 이루며 영업해왔습니다. 그들의 고성 방가로 지역 주민은 항의하기도 하고 발생시킨 쓰레기로 한국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행객으로서 꼭 지켜야 할 매너들이지만 이제는 그마저 그리운 왕년의 대마도 관광객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올해 대마도 해변에 쓰레기 치우는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치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대마도가 과거의 어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주를 이루어 주 소득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관광업이 주력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물밀듯한 방문은 대마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황을 이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선 수리나 연료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어업 대비 한국인 대상의 민박이나 식당은 그저 차려놓기만 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내주는 비즈니스이기에 어업 대비 초반의 작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연중 낼 수 있는 알짜 사업이었고 특히 한국보다 남쪽에 위치해 연중 크게 비수기도 없던 대마도였기에 이런 상황은 더 뼈아픈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은 한 구석에 치워놨던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 다시 어획하는 고된 일상으로 돌아갈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를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대마도를 말 그대로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대마도의 일본인들을 어떻게든 넘치게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100만원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고 대마도에 올 일본인은 실제 거의 없었고 정부는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국인을 거부했던 일부 대마도 상인들은 과연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엄청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 댐 건설을 반대한 민주당 정권이나 교통 인프라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을이 단전 단수가 되어도 몇 달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고 여차하면 하수관로가 넘치는 바람에 마을이 물에 잠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통 및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엉망인 상황에 구미가와 하천이 범람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피해를 입고 양로원 등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미가와 댐 건설을 둘러싸고 며칠째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꼴을 소개합니다. 일본 규슈에 쏟아진 폭우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 등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구마모토현 남부를 흐르는 하천 구미가와는 제방 한 곳이 무너지고 11곳이 범람했습니다. 결국 구미가와 하천 유역에서 주택 6,100채의 가구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미가와 하천의 주변 도로와 다리들이 유실되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마을도 늘어났고 통신선마저 끊어지면서 비상 연락조차 되지 않는 지역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마모토현의 구미가와 하천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피난 대상이 되면서 138만 명이 대피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구마모토현 남부 지류에 위치한 특별 양호 양로원의 입주자 1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범람이 예상되는 땅에 왜 시설이 건설되었는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과 홍수 침수 상정 구역 등으로 지정해 원천적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두고 구미가와 하천의 댐 건설이 중지되었던 2008년도의 결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구미가와 하천이 범람해 크고 작은 홍수 사태가 발생해서 구마모토현이 상류에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민주당 정권의 중지 결정에 따라서 댐 건설이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천 본래의 흐름을 바꾸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모래사장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것이 댐 건설 반대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마모토현의 수해에 대해 댐에 의한 치수가 필요했다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2008년에 당선된 이쿠오 현 지사와 2009년에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댐 건설만이 수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댐 건설에 의한 치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사선거에서 댐을 건설하지 않고 치수에 힘을 쓴다 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현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12년 동안 댐을 건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했습니다. 댐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민들의 85%가 반대했다. 나는 현민들의 의사를 지지한다. 이번 폭우는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당연하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댐을 건설하지 않는 치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쿠오 지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한 결론을 내립니다.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를 목표로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는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를 극한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번 사태로 깊게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라는 말인지 방구인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쿠오 지사는 하천 주변의 지류에 대해 바닥 준설과 제방을 몇 개 더 쌓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미가와 하천은 일본 3대 급류로 알려지면서 과거에도 수많은 수해를 일으키면서 날뛰는 강이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댐 건설이 취소되면서 아베 정부와 주변 지자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치수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이번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뿐 아니라 제방도 수십 년 동안 보수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뒀으며 수차례 수해를 입으면서 배수 펌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아베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마을마다 노인네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들이 노후되도록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도로와 다리들이 제기능을 못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것도 있지만 산사태가 쉽게 나는 지역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이번 사태를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비상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베 정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원성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제방과 언덕과 주변 지형들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결국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은 노인들과 가난한 주민들이고요. 물론 중앙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라고 원망하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니까 아베 정부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12일까지 엄청난 호우가 다시 또 몰려온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 와중에도 아베는 지금 눈만 끔뻑거리고 있나 봅니다.